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오늘 밤 마지막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이제 4일 딱 0시입니다. 예. 우리 안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안보 문제를 중요한 거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0시가 됐는데요. 요 방송을 하고 저도 이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뭐 짓소미아 가지고 정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도 휘청거렸고 청와대가 휘청거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보 파탄에 실질적인 구멍을 내는데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역할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안보를 말하자면 미끼로 삼아가지고 국내 전국을 뒤엎으려고 했다. 덮으려고 했다. 이러한 또 엄청난 실책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소미아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요. 그야말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보지 않고 그냥 꿈에 그리는 그냥 가시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고 하는 안이한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 보면 청와대가 최근에 다시 지소미아 실질적으로 종료시키는 문제를, 이 지소미아의 종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이걸 또 한 번 실수해가지고 기어이 과연 우리 안보 위협, 한미동맹의 파탄과 그리고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계의 말하자면 이것도 파괴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지켜오고 있는 핵심 축을 다 무너뜨리려고 작심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나가도 미국이, 일본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줘가지고 미국은 그래도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지켜주는 것으로,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믿어줄 것인지, 그리고 일본은 현 정권이 생각하는 대로 수출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지작거린다고 하는 그런 그 물적 증거들을 여러분께 제시해 본다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최근 일본에 대해서 추라임이, 왜냐하면 이걸 누가 먼저 아쉬운 소리를 했느냐, 이 지소미아 카드 이 연장 조건부 연장하는데 누가 먼저 이 굽실거리고 나왔느냐, 서로가 먼저 굽실거리고 나왔다. 예, 상대방이 굽실거리고 나왔다. 이렇게 옥신각신이 싸웠잖아요. 그때 정의용 실장의 추라임이 이런 그 말을 했어요. 예, 두고 보자. 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한 것만 보더라도 지소미아 일본이 끝내 연말까지, 아니면 다음 달 이번 달 말에 있게 될 한일 정상회담 베이징에서, 그때까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현재 정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면 또 한 번 종료 카드를 들이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이 사드 문제가 배치돼서 앞장서서 사드 왜 배치하냐, 사드 반드시 배치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중국 가서도 또 엉뚱한 얘기하고, 대표적인 인사가 송영길입니다. 이 송영길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본에 주어진 기간은 40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일본이 올해 말까지 만약에 수출 규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외교부에서도 나왔어요. 조세영 1차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데드라인 몇 개월 정도만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월 정도만.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밖에는 못 기다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송영길 당해,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외교 차관의 발언,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 이런 거를 본다면 청와대가 결국은 종료 카드를 또 만지작 조물딱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나올 때 현 정부가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미국의 압박이 무서우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소미아 이 실질적 종료 직전까지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현 정권에 보내가지고 막았다. 이러한 일화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미국은 조건부 연장이라보다는 이미 갱신했다, 리뉴했다, 새로 갱신했다라고 해서 이 복귀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국을 지금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 다시 만지작거린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또 도박의 길로 현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소미아를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절대 협상 카드로 쓰는 무모한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우리 외교 문서다. 절대 이걸 가지고 이 동아일보에서는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전략적 모호성은 절대 아니다. 왜? 한미동맹과 한미남북협력의 절대적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권을 포기하게 하는, 외교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결정해야 됩니다. 사드 때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랬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편짝이 동맹편에 서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지소미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야 가리지 말고 초당적으로 지소미아는 종료시키는데 뜻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청와대에서 이러한 외교 실책 연거푸 지은 사람이 바로 김현종 차장입니다. 김현종 차장이 느닷없이 산자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다가 대한민국 권부 NSC의 외교 정책 최고 결정자나 마찬가지인 실세의 역할에 와 있어요. 그런데 문화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연이어 계속된 지소미아 또 WTO 제소 등등등등 많은 외교 파탄의 핵심은 바로 청와대에 있다.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그럼 청와대에서 누구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으면 정의용, 그 다음에 김유근, 그 다음에가 바로 이 김현종, 그 다음에가 최종건 비서관, 이 정도 4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교안보 파탄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면서 청와대에서 위에 탑3 3명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특히 김유근과 정의용의 이 교체 거의 기정사실로 발효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한때 김현종이가 국정원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중요 안보 정책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현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야말로 국가안보의 최고 중요 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으로 간다. 또 가서 이 사람이 가면 뻔한 거죠. 뭘 누구한테 시그널을 주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주지만 딱 도와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이에요. 당연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통령도 좋아하겠죠. 뭐냐? 통상 문제 전문가잖아요. 통상.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외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외환난을 풀려면 뭘 풀어야 돼요? 그래도 무역이 좀 이루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제금융기로부터 차관도 쏙쏙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이러한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결국은 이 안보를 전혀 모르는 김현종이한테 맡겨서 결국 북한한테 퍼줄 경제협력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유엔 제재 예외 조치를 받든 어떻든 간에 남북한 간의 민족 거래를 해가지고 반드시 관철시켜서 우리가 북한 먹여 살리는데, 북한 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갖고 김정은이가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이 김정은 정권을 또 수십 년간 살려내는데 김현종의 머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한때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국정원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안보 위협이 심대하게 걱정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기능을,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을
국정원의 의상을 무시하는 것 한마디로. 과거에 국정원장을 잘못 임명해가지고 망한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 것처럼 김현정 같은 사람을 국정원장인데 임명시킬 것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국정원 직원들 힘 쫙 빼는 일입니다. 절대 아니 되옵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민의에 반하고 그리고 현재 국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현실에 비춰볼 때 그리고 국정원의 중요도 국내외적으로 이런 걸 비춰볼 때 그야말로 정보에 문의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안보와 외교에 문의아닌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 실험을 통해서 실패한 인물로 낙인시킨 사람을 국정원에 앉힌다. 차라리 국정원을 폐쇄하라. 지금 사실 국정원이 제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 앞에서만 눈물 흘리고 김정은이 말하는 것만 받아 써와가지고 비핵화의 잘못된 개념을 국내외에 혼란시킨 장본인들이 전부 국정원과 NSC에 있습니다. 따라서 NSC 안에 있는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갖다 놓는다는 것도 현 NSC의 막중한 실패 책임을 비춰볼 때 어울리지 않지만 안보를 모르는 문외한을 국정원장 이렇게 안보 위협이 심각한 시기에 절대 아니 되옵니다.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 마치겠는데요. 꼭 제 방송 새로운 지인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